퇴직 후 몸무게가 늘었습니다. 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다. 체중의 변화는 단순한 신체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감정의 파도가 숨어 있다. 특히 퇴직 후 겪는 갑작스러운 변화들, 하루의 흐름이 느슨해지고 자신을 증명해야 할 자리가 사라졌을 때 사람은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흔들린다. 그리고 그 마음의 무게는 어느새 살로 바뀌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많은 은퇴자들이 살이 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방향, 불안과 고독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이 글은 단지 체중 증가라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은퇴자들이 겪는 감정의 무게를 따라가 보려 한다. 첫 번째 사례는 66세의 전직 대기업 인사팀 부장이었던 윤정호 씨의 이야기다. 퇴직 전에는 하루의 일정이 분 단위로 짜여 있었고 자신을 기다리는 이메일과 회의, 직원들의 보고로 인해 스스로의 존재감을 매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퇴직 후의 하루는 너무 조용했다. 아침 일찍 눈을 떠도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고 누군가에게 보고할 일도 없었다. 처음 몇 주간은 이제 좀 쉬자며 자신을 위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멍한 시간이 길어졌다. 그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식사는 점점 잦아졌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평소보다 더 많이 먹지도 않았고 운동량도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체중이 급격히 늘었다는 점이었다. 병원에 가보니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었고 의사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을 조심스레 꺼냈다. 윤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무게는 지방이 아니라 사라진 역할과 존재감, 그리고 갑자기 밀려든 불안의 무게라는 것을. 두 번째 사례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에서 홀로 생활 중인 68세 박순남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교직에서 35년을 보낸 후 정년퇴직을 했다. 퇴직식 날 꽃다발을 들고 찍은 사진이 아직도 집 거실 한가운데에 걸려있다. 그러나 그 사진 속 환한 얼굴은 이내 현실 속의 침묵으로 바뀌었다. 박 씨는 퇴직 후 수면 패턴이 무너졌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무기력감이 찾아왔다. 처음엔 쉬는 것도 능력이라며 자신을 위로했지만 점점 스스로를 돌보지 않게 되었고 끼니도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아졌다. 이상하게도 몸무게는 계속 늘었다. 식사량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체형은 변해갔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상담을 시작하면서 박 씨는 자신이 식욕이 아닌 감정을 통해 체중을 늘려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감정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간식을 찾고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침대에 누워만 있던 시간들이 결국 몸을 바꾸고 말았던 것이다.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을 오래 하다 퇴직한 70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다. 그는 30년 가까이 소규모 인쇄소를 운영했다. 매일 기계 소리가 들리는 공간에서 직원들과 하루를 보내던 그는 가게를 정리한 날 갑자기 멈춘 시계처럼 느껴졌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가족들과도 대화가 줄었다. 그 공허함을 그는 먹는 것으로 해소했다. 특별히 배가 고프지 않아도 무언가를 씹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다. 특히 저녁 무렵 하루가 끝났다는 허무함과 함께 달콤하거나 짭조름한 음식이 손에 들려 있었다. 몸무게는 몇 달 사이 6kg 이상 늘었고 건강검진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예전엔 아침마다 일을 시작하는 설렘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루를 시작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다. 병원에서는 단순한 비만이 아니라 은퇴 후 우울 증상의 일환으로 체중 증가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세 사람의 사례는 서로 다른 환경에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보여준다. 체중 증가는 단순히 활동량이나 식사 습관 때문만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깨지고 정체성이 흔들리며 감정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쉼이나 자유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자 불확실성과 마주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일의 출근이 주던 질서와 인간관계 속에서 주고받던 인정과 소속감은 생각보다 우리를 깊이 지탱하고 있었던 요소다.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은 공허함을 피하려고 무언가를 대체하려 한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은 먹는 것, 쉬는 것, 멍하니 있는 것이다. 그렇게 쌓인 감정들은 결국 체중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낸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몸무게가 아니라 그 무게를 만든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은퇴 후 체중이 늘었다는 고백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인생의 두 번째 절반에서 나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운동이나 식단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일상의 리듬을 다시 만들고 나를 인정해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역할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어떤 이는 봉사활동에서, 어떤 이는 글쓰기에서, 또 다른 이는 마을 모임에서 다시 삶의 활력을 찾기도 한다. 그리고 그때서야 체중도, 불안도, 우울도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온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은 결국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고백은 단순한 체중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리듬을 잃을 수 있다. 그때 필요한 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다시 삶의 방향을 찾는 연습이다. 은퇴 이후 체중 증가를 경험하는 이들은 많지만 그 원인을 단순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으로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심리적 환경 변화와 정체성 상실로부터 비롯된 내면의 균열이다. 퇴직은 단지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자신을 규정해온 역할에서 이탈하는 사건이다. 이탈은 곧 상실로 이어지고 상실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으로 남는다. 특히 남성의 경우 자신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성취 중심의 사고에 익숙해져 있기에 역할 상실이 곧 존재의 불안으로 연결되며 이는 식욕 변화와 무기력, 체중 증가로 표출되기 쉽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체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고 위협에 대비하는 데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 증가, 복부 비만, 수면장애, 우울증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한다. 특히 은퇴 후 규칙적인 활동이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며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이들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권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더욱이 체중 증가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되며 악순환이 시작된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빠지면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음식이나 휴식, 때로는 무기력 속으로 도피하려는 경향이 강화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왜 이런 변화를 겪고 있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문제를 살찜이라는 물리적 결과로 축소해 해석한다. 그러나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전형적인 은퇴 후 우울증과 불안의 몸의 언어이며 치유는 체중 조절이 아니라 내면 상태의 조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자신의 일상 구조와 감정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다. 하루가 무의미하게 흐르고 있다면 의미 있는 일정을 만들어야 한다. 은퇴 이후에도 인간은 일정한 리듬과 책임, 목적의식을 필요로 한다. 특히 남성의 경우 가족 외부에서의 사회적 인정이나 과업 중심의 활동에 큰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도 자원봉사, 지역사회 활동, 소규모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두 번째는 자신이 처한 감정 상태에 솔직해지는 것이다. 무기력, 외로움, 소외감, 열등감 같은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으며 그것을 부정하거나 회피할수록 문제는 신체적 증상으로 전이된다. 일기쓰기, 감정기록, 상담치료 등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다루는 첫걸음이다. 특히 최근 들어 노년기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정기적인 심리상담이나 커뮤니티 기반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식습관과 운동 습관의 점검이다. 이는 단순한 체중 조절이 목적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수단이다. 무작정 식사량을 줄이기보다 감정에 따른 식사를 하는지를 살펴보고 일상 속에서 신체를 움직일 기회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특히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정원 가꾸기와 같은 활동은 칼로리 소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감각을 되살리는 작은 성공 경험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체중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 태도다. 숫자는 경고일 수는 있지만 본질은 아니다. 몸은 마음의 거울이며 그 거울에 비친 변화가 불편할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돌봐야 한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단순히 살을 빼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나의 삶이 다시 생기를 찾고 있다는 증거로 체중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온 은퇴자들에게는 이 전환이 쉽지 않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몸무게는 무거워졌을지 몰라도 다시 삶의 의미를 찾고 감정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볍게 다시 걸을 수 있다. 전문가로서 말하자면 은퇴는 단지 일에서의 퇴장이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삶의 무대로 나아가는 입장이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는 몸과 마음이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체중 증가라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도 사실은 큰 전환의 징후일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징후를 무시하지 말고 깊이 해석하고 다루어야 한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게가 단순한 지방이 아니라 삶의 불안이라면 그 무게를 덜어내기 위한 첫걸음은 자기 이해와 일상의 재구성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 길 위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체중계보다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다.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 보게 되는 나의 모습이 불안하고 흔들리더라도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